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라클 북스토리 8번째 시간. 오늘 읽은 책은 책 먹는 여우. 독일 작가이신 프란치스카 비어만 님이 쓰셨고요. 주니어 김영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10가지 문제 잘 풀어봤나요? 네. 네,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아래의 네모에 알맞은 정답을 적으세요. 물건을 맡기면 그 물건의 가치만큼 돈을 빌려주는 곳으로 여우 아저씨가 책을 사기 위해 가구를 맡겨버린 곳을 뭐라고 할까요? 전당포. 전당포. 요즘에는 주변에 전당포가 본 적이 있어? 별로 없어. 예전에는 아빠 어릴 때 좀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전당포는 많이 보기 힘든 것 같아. 근데 그럼 아빠는 맡기면 돈 받아? 그렇지. 그 물건의 값어치만큼 그 돈을 주는 거야. 맡기면 표 같은 걸 주거든. 이제 그걸 갖고 다시 돈을 갖고 이제 가면은 자기 물건을 다시 찾아주기도 해. 약간 피망마켓? 당근마켓? 아무튼 아빠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 전당포 무슨 영화가 있었어요. 아저씨라고.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고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주시는 분을 뭐라고 그럴까요? 사서. 사서. 학교에도 사서 선생님이 계시지. 응. 요즘에는 아니 근데 약간 학부모도 많이 하죠. 학부모도 하셔? 아, 그러네. 요즘에는 도서관 운영을 안 해서 좀 사서 선생님 보긴 힘든 것 같아. 잘했어. 1945년도에 개관한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을 말하며 여우 아저씨가 발견한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는 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국립중앙도서관. 맞아. 국립중앙도서관. 잘했어. 2번. 여우 아저씨가 책을 가지고 하는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으로부터 출입금지를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을 막 빌리고 막 침도 막 맛보면서 침도 붙여보고 그리고 또 막 빌려서 먹어서 막 안 돌려주고 그치. 막 먹어 치워버리고 하니까. 그치? 그걸 발견했지. 그리고 여우 아저씨 버릇이긴 한데 책을 먹어 치울 때 어떻게 먹지? 고추랑 후추. 소금 쳐서 그치. 그럼 양념을 쳐서 먹지. 책을 사실 읽는 건데 그냥 먹어 치워버리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 후추랑 같아. 소금 치면 뭐 신발에도 후추랑 소금 치면 맛있을 것 같은데. 책에 침을 바르고 먹어버리기도 해서 잘 썼네. 잘했어. 3번. 도서관에 출입금지된 여우 아저씨가 도서관에 출입금지 되면서 마침내 소화불량까지 걸리고 건강까지 잃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주는 막 전단지나 막 그런 신문 같은 건 아니어서. 맞아. 그 신문지나 생활정보지. 예전에 우리 주변에는 교차로라는 제목의 공짜 그 생활정보지가 있었거든. 요즘도 아마 있을 거야. 옛날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 주황색으로 돼가지고 막 옆에는 막 교차로 신문이 해냈습니다 하고. 맞아. 좋은 책을 맛있게 먹지 못하고 광고지나 생활정보지 같은 것만 먹어서 몸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 근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 좋은 책을 읽어야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좋은 책을 읽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걸 알 수 있겠지. 좋아진다. 여우 아저씨는 책을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거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럼 거기서는 진짜 여우 아저씨는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몸의 양식. 그렇지.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몸의 양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지, 작가가 책에서. 잘했어. 4번. 여우 아저씨가 뚱뚱이 할머니에게 털모자를 빌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이제 강도짓을 하려고 그러잖아. 막 협박을 하고. 응? 근데 그때는 얼굴을 조금이라도 가리기 위해서 털모자를 쓴 것 같아. 아, 그래. 우리 아들이 쓴 걸 보니까 책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훔칠 때 얼굴을 가리려고 썼는데 사실은 책에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미 출입금지를 당한 상태고 길모퉁이 서점에 가려고 뚱뚱이 할머니에게 털모자를 빌린 거야. 근데 사실 잘 됐어? 근데 그게 너무 근데 그 효과가 없었던 게 7번째 책을 먹으려고 했으면 뭐 거의 하루도 안 지났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때 경찰이 나왔다는 건 효과가 아예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털모자를 쓰는 게. 그랬구나. 바로 한번 5번 풀어보자. 4번 잘 풀었어. 5번. 여우 아저씨가 길모퉁이 서점에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었나요? 협박을 했지. 그치. 협박을 했지. 손들어! 서점에서 이건 장난이 아니다. 당장 내 가방에 책을 넣어라. 허튼 짓을 하면 엉덩이를 물어줄 테다 하면서 책을 받은 거야. 그치? 훔친 거지, 어떻게 보면. 강도짓을 한 거지, 강도. 도둑은 이제 사람이 없을 때 훔치는 게 도둑이고, 강도는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훔쳐가는 게 강도야. 여우 아저씨가 강도짓을 한 거야. 자, 아들이 쓴 걸 보면 협박을 하여 책을 빼앗아 먹었다. 자, 잘 썼네. 잘했어. 6번.
강도질로 체포된 여우 아저씨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여우 아저씨가 떠올린 기가 막힌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자기가 이제 책을 써서 먹겠다고 맞아. 생각했지. 맞아. 근데 그동안은 책을 읽기만 했는데 이제는 한번 책을 써보자라는 생각을 그 감옥 안에서 하게 된 거지. 사실 아들 쓴 거 보니까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자는 생각. 정말 잘 쓴 것 같아. 근데 아빠는 이게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사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책을 먹을 수는 없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쓰는 것만으로도 그 먹고자 하는 욕구? 이런 먹고자 하는 마음이 좀 어느 정도 달래졌을까? 잘은 모르겠어. 잘은 모르겠어? 난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여우 아저씨는 923쪽 정도에 달하는 책을 쓰게 된 거야. 자, 잘 썼어. 7번. 여우 아저씨가 쓴 글을 다 읽은 교도관 빛나리 아저씨는 감옥으로 돌아가기 전 어디에 들렀을까요? 이거 객관식이네? 복사 가게. 맞아. 복사 가게가 뭐 하는 데인 줄 알아? 뭐 그냥 이거 몇십 막 한 몇천 원 되고 이거 복사. 그렇지. 이제 종이를 넣으면 그거를 그대로 모양 그대로 이제 종이에다가 내용을 옮겨주는 거야. 자동으로 그걸 복사라고, 영어로는 카피라고 그러거든. 복사 가게에 가서 그 여우 아저씨가 쓴 글을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컨트롤 C, 컨트롤 V. 그지? 왜냐면 나중에 알게 되지만 여우 아저씨 그 책 다 먹어버리잖아. 그치? 자, 7번 잘했어. 4번, 3번 복사 가게야. 잘했어. 8번. 교도관 빛나리 아저씨가 감옥으로 돌아가서 여우 아저씨에게 한 제안은 무엇일까요? 여우 아저씨한테 자기가 제안을 했지. 이제 뭐라고 이 제안했어? 책을 출판하고 싶지 않소? 그렇지. 어떻게 정확히 한번 읽어보면, 제안을 하는데 읽어볼게. 여우 선생, 당신 소설을 진짜 책으로 만들면 어떻겠소? 하면서 출판 제안을 하는 거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겠지, 유명한 작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개인이 보통 출판사에 내가 이 책을 이렇게 내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출판사에서 이걸 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꾸로 하는 근데 거야. 그거는 둘이 아예 출판사까지 만든 것 같아 아마도. 아, 그런 거 같지, 그치? 빛나리 씨가 그 출판사를 차렸다고 하니까. 맞아. 맞아. 그거는 이제 9번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자, 8번 잘 풀었어. 9번. 교도관 빛나리 아저씨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여우 아저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빛나리 아저씨는 어떻게 되었죠? 한번 각각 얘기를 해보자. 여우 아저씨. 이제 완전 스타가 되었고 자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지. 맞아. 여우 아저씨는 그 이제 글을 쓴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지. 그런 다음에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고 나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된 거야. 베스트셀러라는 말을 알아? 베스트셀러. 정말 잘 팔리는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지.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 칸이 있잖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앞에 있지, 그치? 아몬드나 막 하는. 맞아. 아몬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 요즘은 주식책. 요즘에 주식책 있어? 맞아. 그리고 빛나리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 빛나리 아저씨는 이제 출판사를 차리게 됐지. 그치. 이제 교도관을 그만두고 출판사를 차려서 결국은 그러면 그 여우 아저씨가 쓴 글을 그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겠지. 근데 그 출판사 이름 기억나니? 죄와벌. 뭐 죄와벌 출판사. 사실은 죄와벌이라는 건 책 제목인데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야. 자, 9번 잘 풀었어. 마지막 10번. 유명한 작가가 된 여우 아저씨의 모든 소설에는 언제나 소금 한 봉지와 후추 한 봉지가 들어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써볼까요? 비밀. 비밀. 그치? 사실 그 아무도 모르지? 책에서 비밀이라 그래. 맞아. 책에서 비밀이라고 했어.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항상 여우 아저씨가 책을 먹어치우기 전에는, 먹어치울 때 소금, 후추를 넣어서 먹잖아. 근데 어차피 그거를 여우 아저씨가 그거를 사리 넣잖아. 자기 책이니까. 맞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사람들은 책을 안 먹잖아. 나도 이걸 책 먹지도 않았잖아, 다 읽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먹는데 왜 이걸 놨을까? 이게 소금, 후추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꼭 필요한 양념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소금, 후추를 넣어서 먹으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우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했을 텐데. 또 이거 여기서 쓴 제키마론 책 있잖아. 제키마론. 제키마론 책인데 나 저거 샀거든? 소금 후추가 없는데. 아, 제키마론 책에 소금, 후추가 없어? 그게 사실은 이게 소금, 후추가 음식 만들 때 꼭 필요한 양념이잖아. 그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면 책을 읽을 때 읽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담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읽어라. 그런 의미로 그런 소금, 후추를 넣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
10가지 문제 잘 풀어봤으니 다음 시간에는 책 먹는 여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읽은 책은 책 먹는 여우. 독일 작가 프란치스카 비어만 님이 쓰셨고요. 주니어 김영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름 자, 참 멋지네. 프란치스카 비어만? 자, 앞선 시간에서 10가지 문제 잘 풀어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먼저 전체적인 소감과 후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아빠가 보니까 이 책은 외국 작가가 쓰고 직접 그림까지 그린 책인 것 같아. 그래서 정서가 사실 좀 우리나라 책이랑은 조금 다르고 그 독일 책이다 보니까 독일 책을 한국말,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바꾸면서 일부 뭐 그림이나 이런 내용들도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땠어? 나는 그래도 한국 책이 아니어도 읽을만 했고 재밌었던 책 같아. 사실 우리 아들이 4학년인데 이게 1, 2학년 아이들이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라서 어렵게 읽진 않은 것 같아. 책도 두껍진 않았지. 그치? 그리고 또 여기서 17개 국어로 번역될까 그랬거든. 이 책이. 여우 아저씨 책이? 근데 이 책일까? 여우 아저씨 책이? 책 먹는 여우? 데키마론이겠지. 제키마론이야. 뭐가 됐든 아무튼 뭐 가상의 책일 수도 있고 책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랄까? 그리고 가장 뭐 기본적인 설정이랄까? 보면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보면 마음의 양식뿐이 아니고 몸의 양식이다 라고 하면서 여우 아저씨가 책을 먹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설정을 하게 되지. 항상 먹을 때 소금이나 후추를 더하는 게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풀어봤지만 소금, 후추라는 거는 책을 읽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책의 의미가 더 잘 알 수 있다. 와사비도 이런 넣거나 아니면 간장도 딱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뭐 이제 그런 거야. 이제 예를 들어 소금, 후추뿐 아니라 지금 아들도 얘기했지. 와사비나 간장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양념이 있을 거잖아. 똑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나 자기 생각마다 책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책 처음에 나오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뭐 1945년도에 개관한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인데 아마 서울에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 집 주변에도 기억나나 그때? 국립세종도서관 가본 거? 잘 기억이 안 나. 세종시에도 국립도서관이 있었는데 잘했어. 이 책이 주는 메시지랄까? 결국은 독서에 대한 거지. 근데 이 책이 어렵진 않았지? 그래. 책에 대해 독서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책이라서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았어. 자, 잘했어. 두 번째는 그 책 먹는 여우 책에 나오는 캐릭터 이야기를 해볼 거야. 사실 책에 굉장히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진 않지. 그치? 여우 아저씨 주인공이야. 어땠어? 여우 아저씨는 꾀가 많다고 했었고 좀 그래도 착한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거기서 강도질 할 때 막 처음에는 한 번도 안 해봤다. 나쁜 짓은 안 해봤다. 그치. 뭐 나쁜 짓은 나쁜 짓이지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책을 읽기도 하고 먹어 치우기도 하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은 마음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이제 몸의 양식이다 이렇게 책을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여우 아저씨 조력자라고 해야 될까? 도와주는 사람이라 해야 될까? 그 길모퉁이 서점에 이제 강도짓을 하러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경찰관 아저씨한테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경찰관 아저씨도 좀 도움을 준 것 같기도 해. 그렇지. 뭐 이제 어떻게 약간 조연? 거기에 안 갔으면 그 경찰이 안 잡아갔으면 책을 쓰지를 않았겠지. 맞아. 그래서 여우 아저씨가 여우 아저씨 조력자로서 교도관 빛나래 아저씨가 됐고, 나중에 교도관 빛나래 아저씨는 뭐가 되지? 출판사를 차리. 맞아. 출판사를 차리는 뭐 일종의 사업가랄까? 사업가가 되는 거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서 선생님도 기억하지? 안경 쓰신 분인데 그 여우 아저씨의 행동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은 이 책을 막 먹어치우려는 걸 발견하고 출입금지 조치를 하게 되지. 그리고 근데 난 빛날이라 그러면 그 살짝 그 출판사 살인 사랑이긴 한데 살짝 사서랑 조금 헷갈리기도 해. 빛날이 살짝 느낌이? 이미지가? 그렇구나. 그리고 뚱뚱이 할머니가 직접 나오진 않지. 이웃인데 그 여우 아저씨한테 뭘 빌려주지? 털모자를 빌려줘서 강도짓을 할 때 여우 아저씨 모습을 감출 수 있게 도와주지. 그리고 나쁜 사람이야? 사실 그런 목적으로 빌려주는 거 알고 있었을까? 몰랐지. 그치. 그리고 경찰관 아저씨가 나오는데 아들 얘기한 것처럼 뭐 결국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 분이기도 해. 경찰관 아저씨가 결국은 이야기를 쭉 진행시키는데 조금 도움을 줬다 할 수 있겠어. 맞아. 잘했어.
이번에는 책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우리 아들이 읽었던 책들 중에서 뭐 전래동화나 그리고 다른 외국 동화에서 여우가 나왔잖아. 근데 여우 이미지가 어때? 여우 이미지? 그냥 여우는 응? 조금 여우는 외국이나 응. 그런 데서는 조금 주연으로 나오기도 하고 착한 여우로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쁜 여우가 많이 나오지. 얍삽한 여우. 얍삽하고 꽤 많고 좀 무서운 이미지도 있나? 여우는? 응. 그치. 그 약간 뭐랄까 영리한 거? 영리한데 막 우직하게 영리한 게 아니라 막 꽤 많아서 막 잔재주 영리함에 부리고 영리한 그치. 이제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 근데 이 책에서는 어땠어? 이 책에서는 순진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책이 기본적인 설정이 여우 아저씨가 등장을 하면서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하지만 몸의 양식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책을 먹는다는 설정을 하게 되잖아. 그리고 이제 또 여우 아저씨가 책을 훔쳐서 이제 경찰관한테 발각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 감옥에 갇히니까 책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났다면서 책을 읽기만 하다가 책을 이제 직접 쓰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아들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이야기를 계속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다가 이야기를 좀 만들어가보면 어떨까? 이제 예전에 누나랑 여기 우리 누나 있지? 누나랑 책을 읽고 나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치?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존과 맞아.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존과 아르웬? 좋아. 뭐 제목이 어떻게 됐든 그 저번에 썼는데 아빠도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는데. 그리고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가끔 이야기를 좀 만들어내기도 하잖아, 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모아서 좀 짜임새 있게 꾸며서 책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에는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다양한 창의적인 컨텐츠들이 많잖아, 그치? 뭐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게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해리포터 기억해? 그치. 해리포터 사실 조앤 롤링이 쓴 책을 원작으로 했는데 그 영상도 굉장히 뛰어나잖아. 그치?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를 책에서 단지 글로 쓰여져 있는 내용인데 정말로 그걸 읽음으로써 막 상상의 나래도 펼칠 수 있고 또 그거를 영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책을 읽는 거가 기본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생각의 전환?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번 했던 얘기인데 소금과 후추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맞춰보자. 이게 소금과 후추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양념이잖아.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자기만의 생각 그리고 자기만의 지식 수준 자기만의 뭐랄까 일종의 기준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 그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책을 계속 읽는 것 같아. 아들은 나도 독서에 이걸 대한 잘 생각은 기억하기 위해서 촬영 끝나면 요거를 음. 나는 그냥 간장이랑 소금이랑 후추 해가지고 한 입 먹어볼 거야. 진짜? 알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미라클 북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